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바로 발부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족저근막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이라고 해서 이제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는 아주 질기고 엄청 튼튼한 이제 섬유 조직으로 된 막입니다.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제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아치가 있어야 이제 충격 흡수도 되고 또 발을 뗄 때 이제 에너지를 한 번에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추진 작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발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이게 족저근막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피가 잘 통하는 구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쓰면서 미세한 파열이 생길 때 그게 회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잘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워있으면 발이 약간 모여있는 상태로 이제 주무시게 되니까 그 상태에선 수축이 되어 있다가 아침에 깨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갑자기 족저근막이 팍 늘어나면서 미세한 파열이 확 새로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땡기면서 아프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침에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쫙 펴는 동작, 발가락을 쫙 펴는 동작이나 뭐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섰을 때 통증이 많이 유발됩니다.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자기 전까지 멀쩡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딱 내딛는 순간 첫 번째 발 디딜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저 반깁스하고 왔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와, 진짜 근데 심하다. 정말 그래서 진짜 저 거의 실려서 이제 진짜 이렇게 실려갖고 갔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나한테? 이랬거든요. 열심히 막 뭔가 발을 쓰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생겨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많이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고강도로 지속했을 때 사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발을 과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별로 무리한 것 같지 않은데 발이 너무 아팠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무리했다고 할까요? 쉬어라, 네. 너 좀 쉬어라 이런 느낌. 그런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증상, 그래요? 몇 개월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야 족저근막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험했던 시기를 잠시 잘 지나가신 게 아닌가. 네, 뭐 일시적인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퇴행성 변화이고 그리고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과사용. 그래서 미세하게 파열이 됐다가 또 재생이 됐다가 그런데 그 재생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또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뭐 과사용뿐만 아니라 평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족저근막이 좀 잘 생기고요. 체중 이제 좀 있으신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플랫 슈즈 이런 낮은 거. 낮은 신발, 굽이 낮은 신발, 그리고 밑창이 얇은 신발, 충격 완화를 해주지 못하는 신발을 신는 분들, 또 장화도 그렇습니다. 이제 장화.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장화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는데 장화 맞아요. 바닥이 장화는 대부분 바닥이 없어요. 딱딱해요. 그래요? 딱딱하고 얇아요. 바닥도 얇고 오. 뒷굽만 두껍고 굉장히 그것도 뒷굽도 딱딱하죠. 네, 그리고 발에 통풍도 안 되죠. 그리고 맞아요. 발등을 또 잡아주지 못하니까 발 안에서 그 신발 안에서 불안정하게 또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많이 피로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노출되면 족저근막염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키높이 구두 신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높이 구두. 네. 높은 거. 네. 근데 키높이 구두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뒷굽이 높은 신발이기 때문에 발이 밑으로 계속 미끌리는 힘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자기 아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족저근막염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진료 보러 오셨던 분은 그런 키높이 구두를 주로 신으시는데 점심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식사 후에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무실 밖에 나와서. 그거 신고. 근데 이제 구두 신은 채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너무 통증이 심해졌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신발만 바꿨는데도 통증이 많이 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 역시 발의 문제는 이게 신발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신발이 항상 중요한데 또 신발 말고 또 다른 뭐 치료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는 원인 자체가 어떤 퇴행성 변화에 더불어 미세한 파열이 계속 생겼다가 또 재생됐다는 그 과정 중에서 자꾸 이제 무리를 하게 되니까 파열이 더
점진적으로 이제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통증도 생기고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제가 제 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편하게 양반다리 하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일단 잡아주셔야 돼요. 뒤꿈치를 잡아서 뒤꿈치를 누르면서 이제 발목이 젖혀지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발가락들을 최대한 위로 당겨줍니다. 아, 위로? 네.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발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당기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오. 뒤꿈치까지 밀면서 발가락들을 최대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되면 이제 제 종아리하고 그 다음에 뒤꿈치 그리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오른손을 떼시고 이제 발바닥을 문질러 보면 아주 탄탄한 띠가 만져지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골프공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골프공은 요 아픈데. 발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프공으로 발을 아침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여기 요 나서 부분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침 첫 발대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오. 네, 침대에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그거 굉장히 마사지. 유용한 방법이네요. 그거. 네, 요 스트레칭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아니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모두 다 발을. 아니 근데 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스트레칭 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모르는데 이런 거 가르치면 정말 너무 좋은데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 이제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사실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아무런 뭐 특별한 다른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줘야겠다. 그만큼 족저근막염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 개인의 이제 그런 스트레칭이나 뭐 자가 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좋지 않고 약물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스트레칭으로도 호전이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족저근막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요즘에 내시경,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은 아니지만 족저근막 자체에 이제 내시경을 도입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 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프면은 이제 발만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발에 문제가 있는데 뭐 종아리가 땡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을 이제 쓰다 보면은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리 근육만 쓰다 보면은 이게 뭐 막 디스크처럼 막 다리가 저리고 뭐 종아리가 땡기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꼭 이제 발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뭐 종아리 근육이나 뭐 허벅지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픈 부분만 보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에 스트레칭 해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해서 효과가 있나? 그리고 해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으니까 정말 흥미가 없어서 또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중이 적절히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상황상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든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근막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이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손상, 반복되는 외상, 그리고 회복 없이 고강도의 운동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정말 있고요. 중요하네요.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병행하고 잠시 5분, 10분 쉬는 동안에는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보면요,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신발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이 족저근막염 치료 패드 깔창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발이라는 게 뒷굽도 있고, 신발의 구조에 보면 신발 뭐 뒷굽도 있고, 밑창도 있고, 그리고 덮개 있고, 힐컵이 있고,
다 이제 깔창도 당연히 신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이죠. 그런데 깔창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실리콘 맞아, 있다 맞습니다. 그러고 여러 뭐 가지가 그냥 있죠. 뭐 라텍스 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깔창이나 기능성 패드들이 어떤 신발하고 조화를 이뤘을 때 최상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조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깔창이나 패드를 쓰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것만 쓰진 않잖아요. 당연히 신발 안에 그걸 넣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에 따라 그 조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 조합을 찾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불필요하게 금전적인 소모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발 하나로 해결을 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모든 병들이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은 쉽게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좀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시면은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제 발견하고 치료 받으시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